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고려대 2016년도 모의논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려대가 2015년도부터 이렇게 문제 형태를 조금 바꿨잖아요. 모의논술에서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문제와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대 논술 문제를 연습을 한다면 예전 문제도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문제 형태를 최근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는 게 좋죠. 그래서 고대 논술 문제는 주제별로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은 큰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사회 발전, 그죠? 운의 사회적 의미, 공감, 도덕적 실천, 이런 큰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도 이런 큰 주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구체적으로 사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서 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오늘 문제는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시험은 한 5월쯤에 본 것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여러 번 쓰게 시켰더니 여전히 고대 문제를 조금 낯설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논술 문제들이 제시문을 얼마나 잘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제시문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다듬어서 쓰냐에 머물러 있었다면 고대는 그걸 넘어서서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주제나 쟁점을 설정하고 그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쓰는 과정에서 1, 2, 3이라는 제시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시문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제시문들을 어떻게 쓸까,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 때 이제 먹힐까,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할까, 요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조금 바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대 논술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실력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고대는 논술 문제가 깔끔하죠? 1, 2, 3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한 1000자 정도 쓰면 됩니다. 글자 분량은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1000자라는 분량이 많거나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분량들은 아닙니다. 즉, 할 말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작은 분량이고요. 적은 분량이고, 할 말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한 7, 800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1000자 분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압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전개하면서 글을 쓰는 거의 딱 맥시멈, 딱 최저 수준이 아닌가. 예를 들어 1500자, 1800자 옛날 진짜 옛날 고대 형태로 가면 오히려 더 쓸 말이 많겠죠, 그죠? 근데 이제 1500자, 1800자는 압축적으로 쓰면서 자신의 생각, 혹은 타고난 생각, 혹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쓸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 수리논술 문제입니다. 수리논술은 제가 수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교 가이드북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고대의 이제 언어논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논제를 보면 1, 2, 3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자, 논술하시오 나와 있죠. 자, 뼈대입니다. 뼈대. 자, 이 뼈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죠, 조건. 1, 2, 3을 활용해서 자,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뭐죠? 개념어죠, 개념어. 다른 말로 하면 주제. 자, 사회적 합의. 자,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사회적 합의와 법이잖아. 그러면은 각각의 제시문에서 1번, 2번, 3번 제시문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정확히 찾아야죠.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 1번, 2번 제시문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셔야죠.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연대 문제 푸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 사회, 합의, 법 이런 것들을 1, 2, 3 해서 표를 만들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의식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텍스트를 읽어야지 그냥 1, 2, 3을 읽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각각 찾아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찾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유나 원인 항상 생각해 보시고 사회적 합의와 법을 1, 2, 3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항상
텍스트가 있으면 이유나 원인, 의미들을 찾는 습관들을 들이세요. 이 텍스트가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 찾아볼 때 뭔가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가 뭘 요구하고 있죠? 논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한다라는 건 뭘 뜻하나요? 일단 글자 분량이 조금 짧을 때는 설명입니다. 그죠? 조금 길 때는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견해.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견해에 가깝습니다. 항상.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논술하라고 할 때 의도가 조금 다른데요. 논술하라고 하는 건 설명 아니면 자기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사고 구조화로 해보죠. 사고 구조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와 법에 관해서 뭘 하라고요? 내가. 시험을 보는 내가. 1, 2, 3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논술하세요. 자, 그러면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여러분 뭘 논술할 건데? 자, 논술하라는 거. 자, 뭐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그죠? 실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떤 걸 할 건지.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 보는 게 좋고, 고대는 이게 두 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건 뭐고, 법이라는 건 뭐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법은 어떤 관계다? 라는 사실 판단의 글을 쓰길 요구할까요, 대학이? 고대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요 사실 판단이 근거가 되어서, 뭐로가? 가치 판단하는 토대가 되고, 이 가치 판단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나가는 사고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한다라는 말은 사회적 합의와 법은 1, 2, 3에서 어떻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뭔가 사회적 합의와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논술하는 것이 좀 더 좋고, 일단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가치 판단이나 어떤 실천이나 주장이 안 되면 사실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글을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글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 2, 3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래서 뭔가 논술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논술하라는 말 앞에 뭔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고대 문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구나. 사회적 합의와 법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합의와 법이 뭔가 일치하지 않는, 합의는 되었지만 뭔가 법으로 잘 정해지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되었고 법도 제정되었지만 뭔가 불합리한 어떤 법,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문제 상황을 정확히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 상황을 잡아서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3번 구체적으로 논술하라.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의 제시문을 볼 때 우리는 1, 2, 3을 활용할 때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발견해내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1, 2, 3에서 우리는 무엇을 활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만 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사회적 합의와 법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 까놓고 이야기해보죠. 이거 학생들한테 글 쓰게 시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에 기반된 법의 제정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뭐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법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법이 정당하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건데? 예를 들어 과반수의 사람들이 뭔가 투표를 하면 그건 정당한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라고 말할 때 뭘 말하는지, 법을 뭘 말하는지 애매하지 않아요? 그 애매한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룰 때,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들 사이에 관계를 따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인가?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법은 있고 그렇지만 바람직한 경우는 없는가?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데는 없는가? 이런 관계들을 다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관계들을 다 따져보실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심 단계라 해서 이 논술샘을 죽이자라고 사회적 합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법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죽이자고 합의를 했거든? 그리고 법도 만들었으니까 너 죽어. 오, 정의의 실현이야.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국가 간에 어떤 대립되는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했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자. 그러면 어때요?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두 사례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합의가 되고 법이 를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논술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 유태인 학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 있는데,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90%를 넘는 지지를 받고 히틀러가 됐잖아요. 히틀러가 뭐 했어요? 와, 우리 유럽을 망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 유태인들이 돈만 밝히고 얘네들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얘네들을 잡아 죽여야 인류 사회가 발전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때 적극 지지해가지고 그렇게 죽였잖아. 유태인을 죽이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때? 사회적 합의도 했고 뭔가 법적 정당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올바르냐? 따져보시라니까요. 그냥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상투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돼. 사회적 합의와 법이 도대체 뭔 문제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문제를 풀 때는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게 이 논제 안에 들어있는 주제 있죠.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해낼 때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다. 자, 이 개념어, 이 주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5분 정도 생각을 하세요. 5분. 도대체 뭐가 문제니? 자, 요걸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고대에 합격하고 싶다. 사실 글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문제 상황을 설정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구체적인 예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시문들에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학교가 이 제시문들을 왜 배치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글을 주구장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제,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뭐 예를 들어 폭력, 그죠? 공간, 아니면 교육, 뭐 이런 어떤 많이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상황과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그냥 뜬금없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왠지 느낌에 개발, 보존 뭐 이런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상투적이지만 은근히 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진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있는 한 환경을 파괴하는 건 숙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자연을 해치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개발과 보존과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딜레마, 쟁점들을 명확히 잡아서 글을 쓰신다면 아마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것도 특히 이제 고대는 자유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종종 냈었던 대학들이니까
그런 어떤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을 해서 써보는 연습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사회적 합의와 법이 어떤 관계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 마시는 장면이네요. 요 제시문은 옛날에 고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서강대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논술 제시문은 이제 돌고 돌아서요. 거의 나올 만한 제시문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학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여기 나왔네 저기 나왔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여, 지금 그대가 꾀하는 것으로 그대는 우리한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자, 제가 오늘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텍스트를 조금 꼼꼼히 읽을 겁니다. 읽는 이유는 텍스트를 읽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대를 태어나게 하여 양육하고 교육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온갖 훌륭한 것들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아테네인들 가운데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것들을 갖고서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다. 자, 지금 어떤 거죠? 1번 제시문은 아테네라는 공간에게서 아테네 국가는 시민들에게 뭘 줬죠?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 양육,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과 양육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줬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뭘 했나요? 네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다. 이주의 자유. 이주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을 보고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우리가 시키는 것을 이행하기로 우리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여긴다. 즉 우리는 너네들을 키웠고 양육했고 이주의 자유도 줬어. 근데 네가 여기서 살잖아.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줬기 때문에 뭐라고 여긴다고요? 우리가 시키는 것을 하겠다라는 합의를 했다라고 여기는 합의. 자, 이 합의의 성격은 어때요? 약간 어떤 묵시적 합의에 가깝네요. 묵시적. 명시적이지는 않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합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합의에 가깝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그자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우리에게 불복하고 자기를 양육한 우리에게 불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우리를 납득시키지도 않는다. 소크라테스여, 그대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가 행할 경우에는 그대도 이 비난들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것도 아테네인들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법률에게 그건 무엇 때문이지요? 묻는다면 법률 나왔네, 법률. 저 아테네인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시민들이 만든 어떤 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합의하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즉 합의, 동의라는 말을 쓰죠. 그죠? 동의. 이런 이주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 수 있다면 가라. 이것이 어떤 일정한 법률로서 강제된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한 것을 어떤 법률로서의 어떤 강제력을 띈다라고 보고 있는 게 1번입니다. 그죠? 지금 그대가 나라의 뜻을 거스르고 국외로 탈출하는 바로 그 일을 그때는 나라가 기꺼이 허락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재판에서 그대는 설령 죽게 되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뻐기면서 국외 추방보다는 죽음을 택했다. 어떤 거예요? 난 죽음을 택했잖아. 그죠? 즉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어떤 살아가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법률로서 이제 독배를 마셔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나는 어떻게? 이 합의하고 동의를 했고 법률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도망가면 어때요? 나는 뭔가 이런 합의와 동의, 이 법률을 어긴 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미천한 노예나 함짓을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라. 그대가 우리와
시민 생활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서 그러기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인가? 크리톤, 나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동의할 수밖에. 소크라테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어땠죠? 묵시적 합의 동의를 했고 법률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나는 독배 마시고 죽여야 되겠다. 자, 어떤 결과에 처합니까? 결과를 씁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독배를 마셔야 한다. 그죠? 죽어야 한다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때? 그리고 크리톤은 어때요? 지금 이 부당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야, 물론 부당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내용 자체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 맞는 게 소피스트들의 어떤 고발, 풍속을 어지럽힌다라는 이런 고발들이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셔야 한다, 죽어야 한다. 어때요?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한 결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합리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도 있죠. 즉 사회적 합의가, 묵시적인 어떤 합의와 동의가, 그리고 법률로서 이렇게 동의를 했다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 법률을 지키는 것이 항상 정의에 부합하는가? 요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것은 어떤 정의, 올바름, 어떤 보편적 가치. 자,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사회적 합의와 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법의 어떤 시행, 그 법을 어떤 지키는 것이 항상 올바른가?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어떤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막 싸웠던 사람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독재 정권에 어떻게 저항을 해? 부당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법을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요?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이 1번 제시문은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냐면 요 문제를 지금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게 떠올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밋밋한 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제시문 어디죠? 2번은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스파르타. 고향을 떠나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체를 경험하고 공부한 리쿠르고스는 마침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스파르타의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리쿠르고스. 자, 스파르타의 누구? 리쿠르고스가 백성들에게 돌아와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혁명적으로 바꾼. 입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지도자를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된 원로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입법, 법을 만들고 있네요. 입법이라고 하는 건 3단계로 구성되었어. 원로원이 뭐 발의를 하죠. 발의를 하고, 그죠? 시민들이 투표로 법안을 채택. 시민의 투표로 뭐 법안을 채택을 하죠. 그죠? 이 투표 결과에 대해 다시 원로원과 왕이 거부권, 원로원과 왕의 어떤 거부권.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법이 제정되네요. 나름대로 어때? 법 제정의 절차가 괜찮네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어떤 절차와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뭔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야. 그러면 어때? 그건 정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늘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원이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정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데 익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국가에 어떤 충성하도록 만든 거죠. 그죠? 리쿠르고스는 개인의 소유물을
공동 소유를 해서 불평등의 뿌리인 개인의 탐욕을 없애는 한편 계속되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적인 삶의 영역이 남아있지 않도록 했다. 자, 충성을 해서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 씁시다. 사적 영역이 남아있지 않아.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죠. 사적 영역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보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었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 어른들은, 부족의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심사하여 기를지 버릴지를 결정했어. 애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왜? 아이가 국가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물로서 국가에 충성하도록만 어때?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건강과 체력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는 아이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나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다. 7살이 되면 아이들이 나라가 맡아 집단 생활을 하게 했으니 아이들은 같은 규칙과 제도 아래 놀고 배우는 데 익숙해졌다. 그래서 교육은 어때? 일종의 복종의 연습이야. 교육은 국가에 대한 어떤 복종의 연습이죠. 자, 어때요? 대비점이 좀 보이나요? 자유가 있고 자유가 없죠. 그죠? 이 차이가 조금 있잖아. 자, 합의를 했잖아. 합의. 요거는 어떤 합의야? 묵시적 합의야? 명시적 합의야?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거는 묵시적인 합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가진 어떤 명시적인 어떤 합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차이 의식적으로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죠. 그래서 리크로코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강해졌고 스파르타는 전쟁 준비보다 전쟁이 더 많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와우, 전쟁을 준비할 때는 미친 듯이, 여러분 군대 한번 가보세요. 미쳐요. 거기 인간이 살 곳이 아니야. 어때요? 오히려 전쟁을 할 때가 더 기쁘대요. 진짜로 그래요. 막 유교 훈련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진짜 본 훈련을 할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마침내 리크로고스가 세운 제도들이 스파르타의 뿌리를 내려 충분히 성장함으로써 스파르타는 자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낀 리크로고스는 자신의 입법이 변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후세에 전하지기를 열망했다. 와, 이제 리크로고스는 이제 완벽하고 퍼펙트한 나라. 모든 국민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어떤 거죠? 개미 집단. 벌 집단과 같은 나라를 만든 거예요. 획일화된 전체주의적인 전제정치가 완성이 된 겁니다. 뭐죠? 전제정치. 전제정치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제정치. 독재자는 독재. 그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학생들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제정치죠. 독재죠, 독재. 어떻게 조금 다르죠, 일과. 이런 민주주의에 조금 가깝죠. 묵시적인 합의나 동의. 어찌됐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전제정치를 완성을 한 거야, 이번에서는 리크로고스가.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열망을 한 거예요. 그는 민회를 소집해 놓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미 취해진 조치들로 국가의 번영과 미덕을 증진하기에 충분하겠지만 델포이의 신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남았으니 그 절차를 마치는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 그러니 자기가 델포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되 바꾸거나 변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야, 얘 완전히 대박이네요. 자, 이제 신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사 하고 얘가 어때? 델포이의 신의 확인, 신의 신탁을 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죠? 내가 올 때까지 변형하지 마. 그럼 어때?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전제정치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백성들은 이에 모두 찬동했다. 뭘 했다? 합의했다. 시민들은 모두 합의했다. 이런 전제정치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때? 지지했죠. 합의한 거잖아. 합의. 그죠? 자, 지지와 합의가 있지만 그것이 어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합의했어. 그렇다고 그 자체가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의 신탁을 받아 적어 스파르타에 보냈다. 한편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이거 왜 자살하기로 결심했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미 국가를 잘 만들어 놨잖아. 자기가 돌아가면 어때요? 이게 뭔가 변형을 해야 되죠. 이 스파르타라는 어떤 전제 정치에 백성들이 완벽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나라를 희생을 해야 되잖아.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살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뭐, 이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라는 독재 국가를 끊임없이 유지해서, 어때? 유럽의 강력한 국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때? 내가 죽으면, 아, 이 나라는 계속 내가 만들어 놓은 법, 시스템이 굴러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사는 것이 아직은 짐스럽지 않고 죽는 것이 또 두렵지 않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다. 밥 안 먹고 굶어 죽었다. 이런 뜻이죠. 정치가는 죽으면서도 나라에 봉사해야 하는 만큼 정치가의 인생 종말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덕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에, 내가 죽는 게 어때? 스파르타의 어떤 발전, 이런 완벽한 전제 정치를 이루는데 일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덕을 행한다. 바람직한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더없이 훌륭한 일을 성취한 만큼 자신에게는 죽음의 행복의 진정한 완성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전에 베푼 모든 축복의 수호자가 되고자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정체를 준수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 돌아갔으니까 어때? 스파르타는 영원히 이런 전제정치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그 작동의 과정에서 어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나라가 된 거네요. 어때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자, 그리스에 이렇게 대비하는 어떤 충돌하는 국가죠, 그죠? 그러니까 합의의 성격이 어떻죠? 합의가 토대되었고 법이 만들어졌죠. 법이 제정이 되었잖아. 근데 어떤가? 요것도 뭔가 보편적 정의나 올바름, 보편적 가치 요거를 수행하는데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개인들의 자유를 말살하잖아요. 그죠? 시민적 자유가 완전히 없잖아. 사적 영역. 시민을 하나의, 백성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고 있는 지금 모습이잖아요. 이걸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죠? 시민적인 합의가 있지만 그것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올바른 건 아니다. 이런 거 한번 삼아 볼 수 있네요. 그런 점에서 일과 조금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일과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죠. 어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법이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합의냐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시문 한번 봅시다. 3번 제시문. 3번 제시문은 이제 어떤 소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이제 논술 문제 해설을 할 때 이 어떤 제시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느냐 모르죠. 그죠? 자, 이 소설은 어때요? 가막도라는 사회에서 어때요? 가막도라는 곳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살인이라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때요? 가막도 주민회의, 마을에서 어떤 향당회의가 있잖아. 향당회의에서 합의하고 결정을 해서 살인범을 감춥니다. 그죠? 향당회의를 통해서 살인범을 감추죠. 범인이 안 잡히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무엇과 충돌하나요? 무엇과 충돌하죠? 이 인규가 보기에 국법이 있는데 너네들 이렇게 사람을 막 죽여도 되냐? 이 지금 국법과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할 때 큰 범위와 작은 범위가 있죠. 국가의 법, 가막도의 법. 그러면 어떤 합의가 더 우선되냐? 자, 사회적 합의야. 자, 사회적 합의인데 이 사회적 합의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합의가 어때? 충돌하고 있잖아요. 충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우선시 여겨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제시문은 앞 제시문과 다르게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합의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사회에서의 어떤 합의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합의와 충돌할 때 어떤 법이 더 우선시 여겨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어떤
논의, 쟁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1, 2, 3이 보여주는 것들이 뭐예요? 1, 2, 3이 보여주는 것들은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뭘 보여주는 거죠? 문제점에 대한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1, 2, 3은 제시문 1, 2, 3은 뭘 보여줘요?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실 때 논제에서 제시문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어떤 다양한 양상들, 묵시적 합의 혹은 명시적인 합의 혹은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할지라도 여기다 조금 볼까요? 사회적 합의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적 합의가의 다양한 양상들, 어떤 묵시적 합의, 명시적 합의, 범위, 합의의 어떤 범위의 충돌, 합의의 어떤 충돌, 이런 합의의 어떤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이 합의가 법과 어떤 연관성을 띠는지, 이 합의가 이런 상황에서 법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확보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면, 단순한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법이 곧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사회적 합의가 곧 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구나.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글 쓰는 방향, 즉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상황을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뭘 해야 돼? 나는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볼까를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고대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시킬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회적 합의와 법에 관련해서 1, 2, 3의 제시문의 필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1, 2, 3의 필자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본다. 1은 어때? 사람들은 묵시적인 어떤 합의, 내가 일단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법이 부당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이는 합의의 과정과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그것이 정당성이 결여되더라도 뭔가 지켜야 됨을 보여주고, 합의와 합의 간에 어떤 충돌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 1, 2, 3은 어때? 뭐 중요시 여기는 어떤 기준과 그래서 어떤 판단들을 정확히 조금 내리시고요. 요걸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은근슬쩍 나를 갖다 놔. 나는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실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와 1, 2, 3의 필자들을 어때? 싸움을 시키면 돼. 알겠죠? 1, 2, 3의 필자가 바라보는 어떤 합의의 관점 혹은 정당성의 관점과 다른 나의 기준을 조금 제시하면 되죠. 자, 조금만 생각해봐. 사회적 합의와 법. 자,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의하고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당한 게 아니잖아. 이것의 토대로 뭐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정당성이 지켜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 가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얼마나 잘 지킬 건가. 그래야 뭐 보편적 가치니까 뭐가 되니?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특수한 범위 내에서 지켜지는 가치가 아니잖아. 지금 인류 사회가 막 상호작용하는 그런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 가치와 기본적인 어떤 인권을 지켜지는 방향으로 어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적인 어떤 보장이 될 때 비로소 어때요? 사회적 합의와 법은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와 법은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는 인권과
적당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존중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들은 1, 2, 3은 그런 보편적 가치와 인권 혹은 절차들이 부분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1에서는 어떻고 2에서는 어떻고 3에서는 어떻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형태로 글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1, 2, 3에 머물지 말고요. 1, 2, 3을 여러분이 어때? 내가 설정한 어떤 가치 기준을 딱 잡아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으로서 글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법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제시문 1, 2, 3 여러분들 그 학교 측 자료 보면 뭔가 잘못된 답안들을 보면 전부 대부분이 어떤 글이냐면 1, 2, 3을 그냥 단순히 요약해 놓은 답안이 전부예요. 자, 사회적 합의와 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인가. 자, 사회적 합의와 법이 진짜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봐도 괜찮아요. 이익.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제시문 1, 2, 3을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대 논술 문제에서 논술하라고 하는 건 설명하세요, 자기견해요를 쓰세요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야? 자기견해입니다. 자기견해. 결국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 쓰라는 말이냐? 네가 이 주제를 바라보는 너만의 기준을 찾고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합리적인지를 찾고 이 기준이 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제시문 1, 2, 3을 사용해서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입증. 알겠죠? 논술 문제가 의도하는 것.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왜 사회적 합의와 법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지, 이익이 중요하면 왜 이익이 중요한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글 전체에서 입증하는 형태로 글을 쓰셔야지 좋은 글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당히 제시문을 짜집게 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상황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예를 하나 정도 들어서 분석하면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 문제는 이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찾아내는 과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연습을 하시라고. 어떻게? 어떤 주제가 딱 나와. 인권, 자유, 폭력 이런 주제를 딱 설정을 해서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어떤 기준에서 바라볼 때 가장 뽀대나는, 가장 눈에 띄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왜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를 입증하는 형태로 자꾸 사고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고대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모범 답안, 학생 답안 분석을 할 텐데 그 분석을 하면서 답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